안녕하세요. 유쌤의 북카페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타다 도모야의 유리 멘탈을 위한 좋은 심리 습관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말 그대로 멘탈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좋은 심리 습관 몇 가지를 아주 인상적인 챕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긴장하지 말아야지의 함정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하고 얘기할 때, 사람들 앞에 나설 때 이제 긴장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이제 어떨 때 긴장하시나요? 굉장히 우리가 크게 두려워하거나 긴장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그럴 때 이제 뭐 긴장하지 마, 침착해, 막 스스로 그렇게 얘기해도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그런 그 방어 반응을 굉장히 우리가 부정하는, 긴장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게 자연스러운 방어 반응인데 그걸 부정하는 듯한 말을 하는 게 더 우리를 긴장시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그 긴장할 만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이게 내가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게 당연한 거야.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뇌는 부정적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얘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눈을 딱 감아 보세요, 여러분. 눈을 딱 감고요. 분홍색 코끼리를 상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분홍색 코끼리를 상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눈 감고 있으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분홍색 코끼리를 딱 떠올리시죠. 긴장하면,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하면 긴장 상태를 더 의식하게 되는 거고 분홍색 코끼리를 더 의식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더 떠올리게 되는 거죠. 침착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지금 내가 침착하지 않다고 있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래서 침착하지 않은 어떤 그런 의식을 또 향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불안하거나 긴장하고 있다면 그거를 표현 자체를 긴장하지 마. 막 불안해하지 마. 이게 아니라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하게 되니까 너무 설렌다. 굉장히 흥분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대요. 저도 이제 써먹어 보려고요. 저 같은 경우도 뭐, 특별히 이제 일반적인 어떤 강연 이런 데서는 긴장하지 않는데, 그야말로 뭐 생방송이거나 아니면 무대, 막 이렇게 스포트라이트가 있고, 막 카메라, 막, 무빙 카메라 돌아다니고, 막 이런 데 가면은 확실히 긴장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데는, 즐기자. 설렌다. 흥분되는 걸 이렇게 하자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게 누군가 앞에서 이제 서서 얘기를 해야 되거나 회사에서 뭔가 발표를 해야 될 때 굉장히 긴장되고 이럴 때는 자, 흥분된다. 너무 설레는 걸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굉장히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실용의 어떤 굉장히 칼럼이나 아니면 책이나 아니면 영상도 정말 이렇게 딱 핵심을 이렇게 딱딱딱 찝는 그런 어떤 콘텐츠들이 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겁 많고 소심한 것도 장점이 된다. 그런 챕터가 있어요. 신중하고 겁이 많은 성격을 철저히 준비하는 원동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혹시 겁이 많거나 이제 대단히 지나치게 신중하다 이런 어떤 그 성격이라는 평을 받으세요? 그거는 아주 좋은 장점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게 좋다고 해요. 겁이 많은 사람은 진심으로 지는 걸 두려워하고 실제로 그렇죠. 소심한 사람은 언제나 최악을 상상하며 신중한 사람이라면 준비를 하면서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전부 선천적인 재능이며 도구로 활용해야 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굉장히 위로가 되시죠? 신중하다는 것, 겁이 많다는 것, 소심하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뛰어난 성과를 내는 사람은 그러한 재능을 대체로 잘 활용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신중하고 너무 겁이 많고 소심하다라는 어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남한테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시면 나는 그 재능을 잘 활용해서 성과를 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성향이 내가 있다는 거를 이제 인정하세요.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열심히 준비하는 어떤 그런 원동력, 이 성취를 해내는, 큰 것을 성취해내는 어떤 그런 원동력으로 내가 그걸 쓰면 돼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하지 말고 나의 소심함? 오케이, 내가 활용해 보겠어. 나의 신중함? 정말 나의 성공에 어떤 진짜 그야말로 아주 강력한 그런 도구가 될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그러면 더욱 인생이 풍요로워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 실패는 피드백이라고 바꿔 말한다. 인생은 도전과 극복의
이라고 하는데 맞죠? 어제 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 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을 즐긴다면 사는 게 즐거워진다. 여러 가지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직업을 갖는다. 아니면 새롭게 뭐 창업을 한다. 이직을 한다. 어떤 이제 새로운 부서로 발령이 나서 거기 가서 새로운 사람들이랑 또 만난다.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뭐 여러 가지 전부 다다. 우리는 도전하고 도전해서 막 또 실패도 했다가 또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의 반복이죠. 극복해내고 이런 것들. 그 과정에서 따르기 마련인 실패를 잘못 이해하면 인생이 고달퍼진다는 거죠. 실패가 나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뭘 하든 엉덩이가 무거워지는 게 당연하다.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겁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일, 공부, 운동, 연애 모두 도전과 극복의 반복이다. 자전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자전거를 한 번에 슉 이렇게 잘 타는 분들이 계시나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넘어지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스케이트도 마찬가지. 그렇게 넘어지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실패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바로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패는 피드백의 재료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그렇게 생각해야 극복하는 과정이 즐겁습니다. 행동한 결과가 예상한 대로 나오지 않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실패란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이 말 대단히 공감이 되시죠? 실패란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래요. 도전과 극복을 쉬지 않고 반복한 사람은 반드시 결과를 냅니다. 그러면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자신감을 토대로 다시 새로운 도전과 극복, 반복,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해서 실패해서 결국에 극복하고 또 이런 걸 계속 반복하고 또 도전하고 또 극복하고 이런 것들이 인생을 잘 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 뭔가 이제 잘 안 되고 실패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좌절하지 마시자고요. 자, 네 번째. 푸념과 불평불만을 멈추는 마법의 말. 우리가 이제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가끔 이제 막 푸념. 진짜 너무 힘들다. 내가 진짜 그때 안 그랬으면 지금 이렇게 됐겠어. 이러면서 막 불평불만, 그리고 막 가족들에 대해서도 불평불만, 이럴 수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불평불만을 입 밖으로 터져 나오면, 근데 이렇게 말하시래요, 여러분. 그렇게 싫으면 그만둬. 이것은 아주 강력한 말이다. 진짜 그렇죠. 불쾌한 기분을 느끼면서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끌어내기 위해서이다. 어떤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목적이나 의미를 우린 자주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싫어도 힘들어도 그만두지 못하고 이제 그냥 가는 거죠. 직장 상사가 아무리 싫다고 직장 상사 뒤에서 저 사람 때문에 정말 미치겠다 이래도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럴수록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게 어떤 그런 힘든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내가 이 일을 선택한 이유가 과연 뭘까? 자신에게 되묻는 어떤 습관이 중요하다고 해요. 사소한 일에 이제 주의를 뺏기고 불평불만 하는 거는 목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목적을. 불평불만은 자신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불평불만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렇게 싫으면 그만둬 라고 스스로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만둘 수가 없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걸 왜 그만둘 수가 없죠? 생각하다 보면 내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목적, 나의 목표, 그 일에 대한 의미가 다시 떠오르는 거죠. 내가 이 직장에 있어야 되는 이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 그런 어떤 목적을 자꾸 이렇게 되새겨보는 거, 그런 것들이 불평불만을 멈추는 마법의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싫으면 그만둬 이거요. 다섯 번째, 오늘 할 거야. 아니 지금 할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지속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다르게 표현하면 된대요, 여러분. 다르게.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하겠어. 이걸 이제 매일 하겠어. 1년 내내 하겠어. 10년 내내 하겠어가 아니라 3일만 오늘 한다라고 바꿔 말하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조건이 붙는 건 뭔가 하면 말하고 나서 바로 행동으로 옮겨서 실행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오늘 한다는 행동이 쌓이고 쌓인 게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죠. 시작하기 전부터 어떤 그 결과를 내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0년, 여기 저자는요, 여기 이 작가분은 10년 이상 근육운동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대요. 그런데 계속하자, 지속하자 이런 말을 한 번도 쓴 적이 없대요. 자, 오늘 하자, 지금 하자 이런 말만 하고 이제 실행을 한다는 거죠. 오늘부터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빼먹지 말고 이런 말을 쓰지 말고 자, 오늘 하자, 지금 하자 이렇게 해보시자고요. 우리가 독서
습관을 붙이는 것도 그렇고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멀리 생각할 거 없이 뭐 장기적인 플랜 없이 자 오늘 하자. 오늘 내일은 모르겠고 일단 오늘 하자. 지금 하자. 이렇게. 자 지금 읽자. 한 페이지라도 지금 읽자. 지금 공부하자. 뭐 내일은 모르겠고 일단 오늘 하자. 이런 그 방법이 뭔가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결과를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아주 실용적인 어떤 책 유리멘탈을 위한 좋은 심리 습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지금 바로 우리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마음 습관들을 몇 가지 이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은 습관으로 마음 튼튼해지시면 좋겠어요.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